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그 행사장 안쪽으로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입장을 조금만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고 실물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열쇠는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 세미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정책 당국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역사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역사와 회의를 같이 해온 저희 산업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도 20살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산업연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는 그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최초의 제안을 하신 분이 김병준 위원장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종시를 이제까지 최초에 구상했던 세종특별자치시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김병준 위원장님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만을 위한 자치단체가 아니라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전략도시로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2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이 상통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말 공사 간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해답의 실마리를 저는 제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리가 마련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새 정부 지역 균형 정책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지역의 특색과 고유성을 살리는 한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업부도 지자체와 지역 산학연이 주도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을 기업과 인재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고 지방시대를 실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회발전특구제도 도입을 포함한 그 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가 됐지만 산단 입주 규제 등 투자 저해 요소들을 발굴하고 또 산단 관리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서 특별한 재정 지원이 없이도 산단의 구역만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오래된 산업이 조금 줄어들고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관한 재정 강화를 통해서 지역 주도의 신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인재의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주로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각종 센터나 무슨 시설들을 지역에 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안 와서 그 성과가 조금 덜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기요건 개선을 통해서 시설들이 생각하기 전에 사람이 거기에 있을 근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균형위와 분권위를 통합시키고 관련 법령도 조만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되살리는 데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된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국토의 12%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인구의 50%, GRDP의 53%, 또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우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출산율은 타 권역보다 낮은 0.78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만 해도 36.8조 원이 넘는 등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과감한 자치분권과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타제도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예타제도가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타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BC 기준이라든가 또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방의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예타 통과, 또 중투심사,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93년, 여기까지만 한 30년 전에 일이 되겠습니다. 꿈은 참 컸는데 오다가 마치 가다가 뭔가 중단해버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시, 분권과 또 그 다음에 각종의 이 토목과 건설의 기술, 또 친환경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 정말 인간적인 삶이 그 아주 최고의 우리 기술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또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다가 뭔가 멈춰. 분권화도 아까 시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특별자치시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특별한 그 자치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특별자치시가 되는데 아마 이 점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앞으로 정말 특별자치시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하고 비교해서도 제주도보다도 자치권이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이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마 이 점은 뭐 저희들도 다 힘을 합쳐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 정말 아주 강력한 그 추진력으로 잘 챙겨가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이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그 국가 간에 이제 그 벽이 조금씩 더 강해진다고 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강해져도 지금 현재 세계화 추세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세계화되는 추세 속에서 보면은 국가와 국가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을 합니다. 동북아나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느냐를 놓고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이 국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과 서울과 상해와 싱가포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물류항이 거대한 물류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 인천과 부산, 그다음에 상해, 싱가포르 뭐 이렇게 오사카 이렇게 경쟁을 하지 일본, 한국, 중국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사람이 너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집가가 너무 오르고 생활비가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이 불균형 격차가 워낙 심한 가운데 이게 미개발, 저개발로 인해서 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국토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고 또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게 결국 국민 통합을 깹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취임사에서 보셨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인가는 소위 자유주의 내지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근데 그 자유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사가 굉장히 짤막하고 과거의 전통적 취임사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 전통적 취임사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쭉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취임사에는 그런 것이 확 줄어들고 전부 통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짧은 취임사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가 그 짧은 취임사에 35번이나 나갈 정도로 그 자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자유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비롯한 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건데, 그 자유주의 체제를 우리가 공고히 하고 그 자유주의 체제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반드시 그 사회에 어떠한 질서가 자리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상식적인 질서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자유주의가 어떨 때 위협받고 어떨 때 전복되는가 하면 그 사회의 균형적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아니면 분배적인 분배나 배분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 이럴 때 그 억울한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체제를 억울하니까 더 이상 그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들고 일어나게 돼 있죠.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체제를 그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질서가 존재해 줘야 되는데, 또 그런 구조가 존재해 줘야 되는데,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이 지역균형 발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것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질서가 없고 그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라는 것도, 그런 이제 우리가 국가가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균형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균형 발전에 이제 정책을 입안해서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쪽이 힘이 세냐는 겁니다. 비수도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람의 힘이 세냐, 아니면 수도권을 더 키우고 수도권 쪽에 뭔가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학교와 이런 것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이 더 세. 모든 사람에게 물으면은 지역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버리는가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국회의원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느냐. 국회의원 숫자만 하더라도 비수도권 국회의원보다도 지금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의 수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많아져 버렸거든요. 누구까지 포함하면 그러냐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체로 수도권 의원들이거든요. 수도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 여기 지금 차관님도 계십니다만 고위 관료들은 어떠냐. 옛날에 우리 세대만 해도요. 우리 세대가 중앙부처에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그래도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방에서 부모님 두고 지방에서 태어나서 추석 때고 설이고 되면 그 고향에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고향의 피폐함도 보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중앙부처의 과장국장급들이 이미 어떤 사람들이 과장국장이 되는가 하면
지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수도권에서 행정고시하고 무슨 사법고시 해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중앙부처의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불균형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선배들에 비해서 훨씬 그 생각에 그 뭐라 그럴까요? 철저함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긴장감이랄까?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이대로 두면은 의사결정 체제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 것에 더해서 국가 의사결정 체제까지도 한쪽으로 편향돼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필요하냐? 강력한 국가의 통치자, 최고 권력자나 아니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또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들의 그야말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발전을 세게 추진을 했죠. 세게 추진을 했는데 가다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세종시도 가다가 멈춰버렸고 제주특별자치도도 가다가 멈춰버렸거든요. 왜 멈춰버리는가 하면 그 지도자가 뒤로 물러서버리는 그 순간부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지금 뭔가 하면 강력한 의지로 이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실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 감을 잡고 인수위 때부터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데 이 추진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기존에 해오는 거하고는 뭔가 좀 달라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아까 세 가지 약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 주도형으로 지역 주도 내지는 지방 주도로 가야 되겠다. 중앙정부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일을 다 하겠죠. 공항을 놓고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그 주체가 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와 그 지역사회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프레임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자기들 말하자면 좋은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때로는 중앙부처끼리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지역의 경쟁력을 잘 모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난점들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가장 발전할 것이고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제주도가 제대로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언론 보면 중앙부처 관료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제주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그 다음에 그 시민이나 거기 공무원들일 수 있다는 것. 조금 생각이 부족하더라도 지방 차원에서 종합화해서 그 발전 동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는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 시도가 주역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스스로 이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지방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간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각 지역마다 정말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특성이나 소위 지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잠재력이 그 지역에 다 있거든요. 제가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 사례 보시면은 정말 어떤 지역에는 모래밖에 없는데 그 시장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래밖에 없는 데를 보고
야, 내 고향이 말이지. 이거 모래밖에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이러다가 야, 이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모래도 이 모래사 해수욕장 잘하기 위한 모래가 아니고 거친 모래들이 있고 이랬는데 모래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없을까? 일종의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시작이. 그럼 뭘 만드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를 만듭니다. 그 모래시계가 1년 365일 그 시계가 떨어져 365일을 한 바퀴 말하자면 합니다. 그 한 바퀴 도는 그런 모래시계를 만들어서 그게 관광객을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우리는 여기 뭐가 있을까? 이거 논도 안 되고 밭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는 말하자면 정말 있는 게 그거밖에 없구나. 뭡니까? 매실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그 매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부촌을 만드는 그런 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역에서는 지역단에서 찾아보도록 우리가 지원해주자 라는 것이 이제 이런 큰 철학인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지역균형 발전은 이것은 다른 정부의 그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와 달리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고 아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추진은 결국은 지방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내지는 지역 시민사회의 권한 강화와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지방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거의 같은 패키지로 해서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더 큰 그림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국가, 자유주의의 국가로 만든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쉽게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